지금 인천튜브의 유주의 고민 상담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자, 이번 사연은 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고 오시죠. 안녕하세요.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.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요. 그 친구는 일십을 자주 합니다. 톡을 보면 짧게라도 답장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매번 읽고 씹는 일십입니다. 기분이 좋지 않은데 말을 해야 할까요? 대체 일십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? 아, 이번 사연에 또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네요. 자, 우리 유희 작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. 이번 사연은 일십에 관련된 건데, 자, 일십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내려주시죠. 네, 우선은 읽고 씹는다는 예, 예. 소리잖아요. 읽고 씹는다. 그렇죠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생각났던 사람이 우리 바로 주한님이신데요.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예. 왜 일이 사라졌는데 대답이 없으실까? 아, 이걸 또 제가 해명해야 되는 시간이군요. 그렇죠. 이 심리가 뭔지. 아, 이게 그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제가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띠리랑 울려서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떠가지고 해. 근데 이게 내가 답을 달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라는 게 있고 대부분은 이제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보다 어떤 단톡방에 주로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내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 남들이 답을 먼저 달고 그 답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내가 해주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좀 와야 되는 거면 일단은 나는 이도저도 가능한 거라서 일단 모아지는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. 금방금방 즉답을 잘 안 하는 형에 속하기도 하고 네, 아시겠지만 저 전화도 잘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도 네. 좀 되게 늦게 보시는 것 같아요. 또 바로 안 보시고. 네, 잘 그쵸? 이게 올라오면 곧바로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폰이 제 옆에 잘 없어요. 왜요? 예, 제가 매번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뭐 이렇게 계속 보고 막 이러는 형이 아니라 업무를 하고 있다가 업무를 하고 있다가 조금 제 폰입니다. 예, 실제로 하자면은 제 폰은 제 몸과 한 50cm나 한 1m 사이에 있어요. 그리고 얘가 울려도 잘 몰라요. 이게 저기 진동으로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좀 중요한 내용이 올 수도 있잖아요, 가끔. 근데 여태까지 살아본 거에 의하면 그러진 않아요. 아주 촉박하게 문제가 생기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, 이게.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요. 야, 그렇죠. 예. 전화도 근데 잘 안 받으시던데? 전화는 그래도 그래도 조금 많이 받아요. 전화는 그래도 조금 받는 편이라 저 잘 그래요. 그래서 저희 집 식구도 그렇고 친한 다른 지인들도 다 전화를 하시는구나. 자기네들이 문자나 뭐 보내고서 얘기 없으면 전화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그러면은 주한님 말처럼 그러신 분들인가 봐요.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일십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이 어쨌거나 내 거를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? 라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근데 저는 매번 그렇게 용건들이 다 힘든가? 근데 저는 아까 네. 주한님 말 듣고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어떻게 보면 그 단톡방에서 그쵸 누군가 먼저 대답을 하겠지? 그러다 보면 다 안 해. 그러면은 결국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단톡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연령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연배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얘기를 먼저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좋게 말하면 배려가 있어가지고 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뭐 이걸 먼저 나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때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예 맞춰주는 이런 게 있어서 근데 마지막까지도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. 거의. 저요? 누군가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. 그래도 한 두세 개 넘어가면 하지 않나? 네,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하고 몸하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. 지금 화면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신 건가요? 왜 이렇게 빨개지는 갱년기가 되면은 홍조가 올라옵니다. 저는 지금 저 해를 받으셨나요? 아, 나 홍조신가요? 예, 저 태양은 나만 이렇게 비치나? 유난히 오늘따라 화면이 좋네요.
그렇죠. 네네. 아, 그러면 네.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일십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? 했을 때 네. 전 주한님 말 아까 공감됐던 게 그래 누군가 대답하겠지. 네, 아니면 네, 근데 네. 1대1인 경우가 있으니까. 그쵸. 그때는 1대1일 때. 1대1일 때의 일십이라. 저 근데 주변에 있어요. 저 음. 친한 PD가 있는데 그래요? 그분은 항상 카톡을 하면은 대답을 안 해. 그래서 응, 저도 응, 기분은 좋진 않았거든요. 네네.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. 내가 만약에 어. 뭐 물어봐도 물어보는 건 대답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너랑 뭐 피디님 뭐 오늘 무슨 일이 네네. 있을 것 같은데 뭐 늦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. 아 그래 알겠어요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. 아. 그러면 좀 이 사람 뭐지?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. 저도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 음.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1대1 하는 카톡일 경우에도 이런 거죠. 그 내가 이게 대답을 해 줘야 되는 영역인가 그냥 보는 건가. 저 그 가끔 저희 막 PD하고 할 때 나 읽었어요 표시로 00 2개 하잖아요. 이응 2개. 맨 처음엔 그거 뭔지 몰랐거든요. 잘 익숙하지. 그러니까 말하자면 SNS 용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. 처음에 뭔 줄 알았어요, 영영? 그 왜 뭐야 이거 오래되니까? 뭐야 이거?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소리인지 어. 눈이 땡그레져서 놀란 맞죠. 건지 이걸 잘 모르는 거지. 음. 그래갖고 땡그레졌으면은 왜 무슨 일인데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쵸. 그냥 본 거 확인했어 이거면은 그래야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지? 그렇죠. 그 얘기 들으니까 사실 뭐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보낼 때는 네. 그런 걸 좀 모를 수도 있겠다. 어우 SNS 용어 너무 힘들어요. 저희 그 한동안 SNS 용어가 일십을 안 하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. 그 저 일하는 단톡방. 그렇죠. 그 저희 그쪽은 뭐 이렇게 대화가 가잖아요. 근데 이것도 연령에 따라 조금 틀리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 저랑 같이 있는 그 업무상에 있는 카톡방에 있는 보면 연령이 좀 낮은 분들이 계신 분 저기는 뭐라도 하나 달아요. 그래서 그쵸. 아우 바쁘시겠어요. 네 힘드시겠어요. 맞아요. 이렇게 해요. 별거 아닌 내용이잖아. 그거에다가 그쵸. 계속 힘드시겠어요. 그러면 그러게요. 네 아니 괜찮습니다. 뭐 어쩌고 또 붙여. 그럼 밑에 또 붙여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맞아요. 밖에서 친구들 오프라인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인사 못 끊어서 계속 질질 끄는 거. 맞아요. 왠지 그런 거는 느낌. 사실 대답 안 해도 되죠. 그러니까는. 근데 상사가 계속 그렇게 쓰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죄송해요. 제가 일하는 업무방에서는 제가 막내여가지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한님 말씀 들으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굳이 대답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사람 성격상 감사합니다 했으면 내라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 왜 대답을 안 하냐 이런 분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럼요. 그래서 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연에서처럼 어쨌건 기분이 나쁜 거잖아. 이분이 기분이 나쁘고 날 무시하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쨌건 내가 힘들고 내가 그런다 싶으면 상대방이 친구인데 얘기를 하세요 그냥. 야 네가 이러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안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. 상대방도 오해하는 건 싫을 거 아니야.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들으면 고민이 되잖아. 될 것 같은 게 그러면 상대방은 저 왜 이렇게 소심해? 막 이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. 뭐 친구가 그거를 아닐 수 있지, 또 그러면. 어떻게 보면 좀 여자가 아니까 직장 동료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.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 요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오해들이 좀 생기잖아요. 맞아요. 요런 거는 그 우리가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알지만 말하는 거랑 문자화 되는 거랑 맞아요. 다르죠. 그 문자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태일 때 읽느냐에 따라 맞아요. 와닿는 게 틀리잖아요. 나는 그냥 괜찮아요. 근데 괜찮아? 이걸로 받아들일 수 넌 있잖아요. 괜찮아? 괜히 꼬는 걸로. 맞아요. 사실은 그래서 문자화돼서 나오는 게 상당히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저는 맞아요. 생각해요. 그래서 원래 통화로 하거나 만나서 하는 게 정말. 근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다 그래서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다 문자로 헤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만 봐도 이제 너무 젊은 층은 이제 아까 우리는 모르는 용어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다 이제 요즘은 다 워낙 문자로 톡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니까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오해도 쌓이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. 저는 이분한테 말합니다. 기분 나쁘면 말씀하세요. 괜히 이걸로 오해 쌓이시지 않게 쌓이게 하지 말고
예,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. 저도요. 그냥 나 이런 게 싫다. 너가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. 친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고민까지 할 정도면 진짜 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그럴 수 같기도 있죠. 하고, 예.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지 예. 않은데 말을 해야 할까요? 물어보는 게 예. 이분한테는 저희는 말해요 이렇게 예, 하지만 예. 이분한테는 좀 예. 그런 것 같긴 해요. 그럼 하나 더 생각하면은 음. 한번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면서 음. 곱씹어 보세요. 내가 음. 너무 저기 한 게 아닐까. 음. 내가 너무 이거를 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. 음. 뭐 이거를 못하는 자기 자신이나 뭐 이런 거 또는 이런 일들 사이 켜켜이에 자기 자신이 계속 그 감정들이 쌓여서 더 그랬던 거 아닐까. 한번 자아 성찰이라고 해야 되나? 자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요. 누군가한테는 나도 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은 사실 더 건강만 또 안 좋아질 것 같고 스트레스 그럼. 많이 받을 것 네. 같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별거 아닌 걸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맞아요.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거 많은데. 아유, 이번 사연은 깔끔하네요. 네. 고민하지 마시고 마시고. 말씀하세요. 네. 예, 예. 해결됐습니다. 예, 자, 이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.